이재명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살고 싶은 돈다방 미쓰리 7월 19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물론 이제 7월 18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보겠지만, 아직까지 지금 크게 방향이 정해진 게 없어서,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얼마나, 정말 바보 같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솔직히 진짜 창피한 이야기지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를 좋아해서가 좋았던 게 아니라요. 미국에서 그 당시 바로 직전에 여자 대통령이 나올 뻔 했었는데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지 못했죠. 그런데 그 미국에서도 만들어내지 못한 여자 대통령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자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면 여자들에게 많은 기회가 오겠구나.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바닥이라는 곳에 남자들이 득실득실 더 많은 곳에서 제가 정말 여자가 뭘 주식을 상담해 야 남자 바꿔 이런 기타 등등 정말 별꼴 안 볼 꼴 다 보면서 당하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여자 대통령이 탄생됨으로써 뭔가 나에게도 기회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멍청하게 했습니다. 그 기회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경제방송의 손석희 같은 컨셉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방송 같은 거 보면은 여자 아나운서들이 물론 방송을 진행합니다만 그런 거 말고 진짜 이 증권 바닥을 좀 알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아는 개인 투자자들의 마인드를 많이 아는 제가 다른 증권 전문가 다른 경제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너무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핵심을 이렇게 콕콕 찌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을 진행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예전에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방송을 했던 PD가 다른 방송으로 가면서 제 컨셉을 보고 저를 생각하면서 방송을 기획했어요. 저 혼자 MC를 보게 하고 증권 전문가들, 그 방송국에 소속되어 있는 증권 전문가들을 불러서 재밌게 그리고 또 정말 주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기획을 했었고 방송을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기 국장이라는 놈이 안 된다. 원탑으로 세우지 말고 그 방송국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남자 전문가를 옆에 앉혀서 투탑으로 가고 그리고 그 남자 전문가를 더 돋보이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다가 하다가 저보고 저 여자 MC한테 종목 추천하라고. 그래서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때려쳤습니다. 여하튼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사람들이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은 왜 찍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조금 전에. 근데 아마 저처럼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어찌어찌 그냥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였던 것처럼 어쩌면 정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윤석열 했을 때 그냥 해서 이렇게 그냥 뽑는 그런 실수들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수해 지역에 가서 텐트 같은 거 바로바로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준비하게끔 해서 불편함 해결하는 그 영상 보면서 마음도 좀 울컥하고요. 그리고 하얀 운동화 신고 소 여물 먹이는 윤석열 보면서 분노도 하고요. 예. 해외 나갔을 때, 밖에 기어 나갔을 때는 그냥 그래 그러려니 가까운 데 안 보니까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또 기어 들어와서 하얀 운동화 신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꼴을 보니까 진짜 토가 나올 것 같네요. 예. 자, 그래서 제가 뭔가 다른데 정신이 팔릴 만한 거를 뭔가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새날 방송만 나가지 않는다면 뉴스를 그냥 끊어버릴 것 같습니다. 진짜 극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이제 마차님이랑도 사석에서 마차님 진짜 극한 직업이라고. 예.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수박들의 영상, 뭐 어떤 인터뷰, 그리고 어떤 김건희 어떤 그런 행적들을 찾는 그 과정이 저는 잠깐 봐도 막 못 견딜 것 같은데, 마차님 얼마나 힘들까. 이제 극한 직업이다. 뭐 이런 얘기를, 예, 가끔씩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예, 주식 경제가 전문인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아이디어를 줘보세요.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한번, 뭐, 아카데미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거창하고 재수가 없고, 그런 거 말고, 그냥 뭐 회원 전용으로, 진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뭔가 공부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볼까라는 그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하고 싶어요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라이브로, 그러니까 라이브가 아니라 이제 영상을, 예, 지난번도 아시겠지만 제가, 드디어 이제 안경을 씁니다. 예, 늙은 거죠. 그래서, 화장 같은 거 잘 안 챙기고, 그냥 뿔테 안경 쓰고, 예, 어차피 저는, 콘텐츠에 충실한 사람이니까, 그냥, 영상을 틀면서, 예, 제 얼굴을 보면서, 어찌 보면 이제 숙제도 좀 제가 내드리고, 그런 걸 한번 해볼까. 근데 물론 굉장히 재밌을 거고요. 굉장히, 쉽진 않을 거고요. 예,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끈기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끈기가 필요한 작업이다 보니까 선뜻 제가 시작을 못 하는데, 지금 이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 제가 지금 뭔가 딴 데 정신이 팔릴 때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다,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 중에 이제 그 통이네라는, 예, 길고양이들 이렇게 잘 케어하고, 이제 입양 보내고, 이제 그 유튜브가 있는데, 그 방송을 보면서 이제, 아주 어린 고양이가 있어서, 정말 그 고양이를 내가 입양해서 키울까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또 행운이가 있으니까, 또 행운이한테 또 힘들겠다. 행운이 힘들게 하지 말자. 또 포기하고. 하여튼 뭔가 지금 저는, 정신이 팔릴 때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의견을 올려주시면, 그러니까 꼭 증권 아카데미가 아니어도요, 뭐, 미쓰리 이런 거 좀 해줘요. 뭐, 이런 거 다른 거 하나. 지금 돈다방 미쓰리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가는 거 말고, 뭐, 다른 거 해줘요라는 의견을 좀 올려주시면, 제가 참조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제가 미친 듯이 뭔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윤석열, 김건희 꼴보기 싫다고 제가 지금 갑자기 고스톱을 배울 수는 없을 거고, 제가 아는 분야에서 뭔가 좀 즐겁게 빠질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네. 자, 뉴욕 증시 7월 18일 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쓰리 뉴욕 증시 상승했어. 뭐 이렇게 흥분하지 마시고요. 자,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뉴욕 증시는 뺄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증시가 뭐 어떤 깊은 조정을 받는다든가 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저는 미국에서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앞에 방송에서 이제 이런저런 주저리 수사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뉴욕 증시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 골디락스 이야기 나오고 있고 미국 경제 침체 없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슬카드가 많고 그리고 지금 중국과 자존심 게임을 하고 있는 패권 전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증시가 하락하게 된다면 미국 내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이외의 문제, 이외 지역에서 혹은 미국 이외의 이슈가 터져서 뉴욕 증시까지 같이 조정을 받는 그런 움직임이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게 제발 저는 우리나라가 아니길 바랍니다. 예.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요.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IMF가 온다라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니까 금전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되면 저는 어쩌면 정말 회복이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진짜 오래 걸리는 그러한 구렁텅이 속에 빠지게 되는 한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게 염려가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뉴욕 증시를 좀 살펴보면요.
다우지수가 1.06%, 그다음에 S&P 500이 0.71%, 나스닥이 0.76% 상승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 7거래일 연속 상승했죠. 제가 뭐 나중에 그 혹시 주식 공부하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숙제 같은 거 낼 때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그 하한가 가는 종목들을 이렇게 분석해서 공부하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하한가를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은요, 뭐 어떤 악재가 나왔건 뭐 어떤 문제가 생겼건 하한가 치고 하한가 치면 무조건 간에 7거래일 안에는 한번 하한가가 풀리는 일이 터집니다. 하한가에 풀렸다가 다시 하한가를 갈지언정 쪼마 찍다가 7번째 안에는 무조건 한번 후룩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하한가 공부를 하면서 이게 주식이나 인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거든요. 자, 다우지수 7거래일 연속 상승했죠. 제가 어제 그 썸네일에 6거래일 다우지수를 과연 무엇이 이제 어떤 재료로 조정을 하게 하겠는가라는 제목을 썸네일을 달아드렸는데, 물론 지금 또 이날 또 올랐습니다. 그럼 내일도 또 오를까요? 예. 모레도 또 오를까요? 글피도 오를까요?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올랐네, 내일 올랐네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는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주식이 올라오면 뭐 때문에 주식이 올랐어 라고 이렇게 수동태, 마치 김건희가 주가 조작으로 수익 창출을 당하고 호객 행위를 당하고 이렇게 그 수동적인 마인드로 주식시장을 보지 마시고, 이제는 주식이 좀 오르겠지. 그런데 그럼 뭐 때문에 오를까? 내가 한번 미리 재료들을 찾아보자. 주식이 이렇게 올랐어.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랐으니까 또 빠지겠지. 그럼 과연 뭐 때문에 주식이 빠진다고 제목을 달까? 내가 한번 그런 재료들을 찾아봐야겠다. 정말 아무런 재료가 없으면 이런 내용까지 나오겠죠. 이익 실현, 차익 실현 매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그런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는 시황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요, 단타 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쓰리가 좋아하는 종목은 지수가 빠질 때 올라가는 종목들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반대로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종목들도 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좋은 종목들 그냥 뭐 정 안 되면 뭐 삼성전자 같은 거 사면은 지수 올라가면은 수익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황을 보면서 주식시장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 빠지는 그러니까 지수가 빠질 때 올라가는 종목들을 좀 뭐 짧게 매매한다든가, 주식이 이제 올라갈 것 같네? 그러면 지수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을 매매한다든가, 이렇게 단타 치시는 분들도 어떤 그러한 시황을 조금 넓게 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날, 경제지표 발표가 됐는데, 일단 6월달 소매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고 하죠. 3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그러면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있는데 3월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죠. 그래서 4월달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적당히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4월달 증시가 안정됐고, 그러자 5월달에 발표되는 4월달 경제지표가 부진을 이기고 좋은 모습을 나타냈던 것처럼 소매 판매도 4월 달부터 그리고 5월 달, 6월 달, 지금 3월 이후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드시 저는 추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소매 판매가 0.2% 상승하긴 했는데, 증가하긴 했는데 전문가는 0.5% 증가를 예상했으니까 전문가 예상치보다는 좀 부진했습니다. 자, 6월달 산업생산 전월 대비 0.5% 감소했어요. 이거는 2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 경제 지표가 어떤 건 잘 나오고 어떤 건 못 나오고, 잘 나올 것 같이 생각했던 경제 지표가 오히려 못 나오고, 부진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경제 지표가 잘 나오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올해 2023년 7월 중순까지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올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뭐였니?
라고 생각한다면 3월달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입니다. 제가 올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작년 연말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으면서 최근 들어서 미쓰리 말대로 이제 7월달 이후에 동결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투자자들이 원했던 금리 인하는 안 할 것 같죠. 미쓰리 말이 맞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2019년도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랬다. 그런데 올해는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짐으로써 2019년 같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월 달 시황에 대해서 뿌연 안개 속을 운전하고 가는 운전자 같다. 그래서 비상등 켜야 되고 깜빡이 켜야 되고 그리고 속도를 줄여서 그 뿌연 안개 속에 뭐가 있는지 당하지 않도록 서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결국에 그 뿌연 안개 속에 있었던 게 바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였습니다. 자, 제가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가 지금 이제 미국이 진짜 경제가 좋아졌어 이런 분위기로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시장에 준 영향, 그 영향을 생각하시면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께서는 뒤통수 당하는 일은 그래도 없으실 겁니다. 자, 7월달 FOMC 회의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죠. 지금 25bp 금리 인상 확실시 되고 있고요.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20% 이상 됩니다. 참 이상하죠. 지금 소비자 물가 지표가 3%까지 내려왔고 무려 1%가 둔화됐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2%이기 때문에 8월 중순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표, 7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만약에 지난번처럼 1%만 둔화된다면 연준이 목표로 하는 2%가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준은 11월에도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긴장감을 놓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의도가 뭘까라고 보면요. 사람들이 너무 금리 인하를 생각하니까 금리 인하는 생각도 하지 못하게 어린 반푼어치 없다. 금리 인상이나 생각해라. 라는 식으로 시장에다가 이렇게 던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원하지만 미쓰리가 계속 주장하고 있죠.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주식시장이 좋아질 거야 라고 흥분하기 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어떤 악재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금리 인하를 바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2019년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자꾸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11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 전까지 금리 인하 없을 전망이다 라고 얘기하죠. 금리 인하 생각하지 마 라고 시장에다가 계속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2분기 어닝 시즌이죠. 자, 어닝 시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제 미쓰리에게 세뇌를 당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세뇌를 당했냐? 어닝 시즌이 되기 전에 전문가들이 밑밥을 쫙 깔았습니다. 그동안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금리 인상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기업들은 분명히 이자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자 부담 때문에 뭐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진할 수 있고 미국 경제 지표가 그동안 우하향 곡선을 그렸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부진할 것이다. 그래서 어닝 시즌이 되기 직전에 전문가들이 이번에 2분기 S&P 기업에 상장된 기업들의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 이상 감소를 할 겁니다라고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하고 눈높이를 좀 낮춰주고 있죠. 그런 상태 속에서 어닝 시즌의 첫 스타트를 끊는 금융주들은 웬간하면 실적이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일단 어닝 시즌 첫 스타트 지금 시작하고 있는 금융주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의 82%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미 눈높이 낮춰놨고 그리고 첫 번째 실적 발표하는 게 금융주고 그런데 여러분 금융주들 잘 보면 그런 금융주들조차도 뭐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소됐지만
워낙 낮춰놓은 눈높이 때문에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 잘 나왔네라고 주식시장에서는 흥분하는 분위기. 이게 지금 초반의 기업 실적 시즌이고, 문제는 전문가들이 전년 동기 대비 7% 이상 감소됐을 거라고 하니까 이제 금융주의 어닝 시즌이 끝나고 기술주라든가 뭐 다른 뭐 소도매 같은 그런 기업들이 뭐 백화점, 뭐 마트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과연 얼만큼 그 낮춰놓은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남아있는 7월 하순 주식시장이 항방을 가를 것 같습니다. 7월달 FOMC 회의가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미 7월달 FOMC 회의에서는 25bp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 관련 이슈보다는 어닝 시즌, 물론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FOMC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자, 금리 인상 했어. 금리 인상 할 줄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9월 달에 또 할 거야? 아니면 이제 멈춘다고 얘기할 거야? 그쪽으로 포인트가 일단 맞춰지겠지만 전반적인 이제 7월 달 하순의 분위기는 과연 이렇게 낮춰놓은 눈높이의 어닝 시즌을 기술주보다는 또 특히 지금 소매 판매, 뭐 백화점, 뭐 월마트, 뭐 마켓 이런 데 있잖아요. 타겟 이런 데 실적이 과연 얼만큼 예상치에 부합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기술주들도 분명히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스닥 지수가 강한 이유, 3대 지수가 이렇게 플러스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 이제는 금리를 동결할 거기 때문에 그런 금리 인상으로 인한 어떤 그 부담이 이미 약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기술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요거 참조하시고요. 자, 이제는 대한민국 증시를 가볍게 얘기하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자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다. 셀 카드가 많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죠. 어느 순간부터 큰형이 올라가니까 대한민국 증시도 따라 올라가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점점 미국 증시와 차별화될 것이다. 지금 다우지수, S&P,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2021년 3월 이후 계속 모멘텀이 그러니까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막 전고점을 뚫고 매물대를 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미쓰리가 예상한 대로 전고점 2650포인트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근처까지 갔다가 밀리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 시작되면 개인들이 기대감 때문에 샀다가 다시 시장이 밀리고,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11시 반 현재 2600포인트를 지금 압박받고 있죠. 마이너스 5포인트, 2602포인트입니다. 2650포인트에 도전하다가 내립니다. 또 도전하고 내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2628포인트 됐을 때도 여러분 2650포인트 돌파할 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하면서 어떤 때는 툭툭 튀기도 하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우하향곡선을 그리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될 것이다. 자, 그래야지만 미쓰리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여러분, 예, 오늘 또 무더위가 막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요. 예, 오늘 시원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7월 20일, 예, 목요일 날 또 다양한 이야기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 건강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